안녕하세요 여러분, 화학의 김성은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여러분과 나눌 질문 주제는요, 바로 기출문제 분석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? 입니다. 자, 여러분이 보통 기출문제는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봐서 아실 텐데요. 왜 중요할까요? 그 이유는 기출은 변형되어서 또다시 수능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기출문제 공부할 때 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풀이법들을 암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.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 외에 변형된 문제는 풀 수 없게 됩니다.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완벽하게 그 문제를 이해하지만 변형된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. 제가 이제부터 분석 방법을요, 3단계로 알려드릴 텐데요.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효과적인 기출문제 분석법 첫 번째 단계는요, 출제할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다입니다. 자, 2016년도 6월 모의평가 8번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. 자,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? 여러분이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시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, 그게 바로 전자배치와 주기적 성질인 거죠. 전자배치를 통해서 원소의 종류를 파악한 다음에 그 실제 원소를 가지고 주기성까지 비교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두 번째 단계는요,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전 이론을 정리합니다. 자, 여기서 얘기하는 실전 이론은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제를 좀 더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론을 얘기하는 건데요.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,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, 일단 자료는 2, 3주기 원자라고 했고요. 양성자수의 비가 A 대 B가 4대 1이다. 자, 그러면 전자배치를 해봤으면 아실 텐데요. 4대 1이 되려면 절대로 같은 주기나 같은 족이 될 수 없습니다. 자, 그리고 S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1인 원소는 산소하고 마그네슘만 존재한다는 것, 그리고 산소에만 홀 전자수가 2개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로 어떤 원소인지 답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리해야 할 이 문제에 해당하는 실전 이론은요, 첫 번째, 전자배치입니다. 전자배치에서 홀전자수나 오비탈의 전자수나 또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 수를 정리해 놓은 학생이라면 이 문제 너무 쉬울 것이고요. 두 번째로, 주기적 성질이겠죠? 그래서 원소에 따라서 전기음성도 값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이왕이면 값을 암기하고 있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자 반지름 크기 비교까지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것들이 바로 정리해야 할 실전 이론이 되겠고요. 자,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비슷한 유형, 같은 유형의 기출 문제에 실전 이론을 적용시켜서 더 간단한 문제풀이 과정을 정리하는 겁니다. 2015년도 6월 모의평가 16번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. 보시면요, 거의 비슷하죠?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주어져 있고요. 그리고 전체 S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나와 있습니다. 그럼 방금 전 문제에서도 이 값이 1인 원소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. 바로 산소하고 마그네슘이 되겠고요. 두 번째로 1.5의 값은 네온과 인이 될 것이다. 알겠죠?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 문제 즉석에서 1s2, 2s2 이렇게 전자배치를 하는 것보다는요, 정리가 되는 학생들은 바로 어떤 원소인지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. 그게 시간 안배에 효과적일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제가 준비해봤는데 앞으로 문제 풀어보실 때 꼭 적용시켜 보시길 바라겠고요. 자,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또 질문하겠죠. 분석해야 할 기출문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 일단 최소 범위는요, 2013년도 6월, 9월 모의평가 문제와 그리고 수능 문제, 그리고 학력평가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3단계를 적용시키면서 문제를 분석해 본다면 정말 문제를 좀 빨리 풀 수 있게끔 훈련이 될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기출문제를 이미 여러 번 풀어봤더라도요, 기계적인 풀이로 이미 출제된 문제만 풀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. 한 번 풀더라도 제대로 된 분석으로 문제풀이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고요. 그러려면 반드시 3단계 문제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. 그럼 이것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기출문제를 또 풀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을 들여서 풀어보기보다는요, 이미 그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그냥 문제의 흐름을 읽어보면서 문제풀이 감만 유지하시면 분명히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. 그럼
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기출문제 분석법 3단계를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.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망설이지는 마요. 그대가